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호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1일, 11일의 첫날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그리고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뭐 비서실, 경호실도 문제였습니다만은 가장 보면 우리 세간의 눈길을 끄는 것은 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였어요. 네. 정우영 안보실장은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이제 출상하는 그 시점에서 오후에 보면 두 개의 대포동 미사일, 대포동이 아니다. 이스칸다르. 이스칸다르가 아니죠. 저 방사포죠. 방사포를 갖다 두 개를 갖다가 연속 3분 간격으로 두 개를 갖다 370km씩 날려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우영 실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뭐 아주 위중한 위협이라고 안 본다. 북한의 미사일. 가슴 든든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아주 위중한 위협이 아니랍니다. 또 양적 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다. 어이구 그랬구나. 또 우리도 북한보다 못지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아이고 그랬군요. 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이 양반도 뭐 단도미사일. 죽어도 발사체라고 그러죠. 예. 단거리 발사체 시험이 네.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거 뭐 북한의 수석 대변인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단거리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데 뭐 네. 유엔 안보리도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다. 예. 김정은도 마음 든든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도 마음 든든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보면 어제로서 12차례, 지난 5월 초부터 시작해서 12차례 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황태순 TV에서는 어제 마침 오후 한 2-3시쯤 올리지 않았습니까? 보면 북한이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ICBM의 실사거리 약 한 10,000km를 갖다 날려보내는 그런 실사거리 시험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게임 체인지 어떤 국면을 전환시킬 것이다 이 얘기했는데 몇 시간이 안 지나서 보면 물론 뭐 ICBM은 아닙니다만은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발사체들 미사일이 됐던 방사포가 됐던 그것에 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어제 그 방사포를 갖다 연속으로 쏘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 다 별거 아니라는데 뭐. 그래요. 연속으로 쏘든 뭐 따발총으로 쏘든 이게 지금 방사포라는 게 우리가 연평도에 쐈던 뭐 다연장 로켓 비슷한 거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에 한 10배쯤 된다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규모가. 이건 뭐 규모나 활용 면에서 네. 이거는 뭐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방사포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도 이제는 그 예전에 이제 방사포라는 게 이제 로켓포에서 사정거리 한 2-30km 되는 거. 그러니까. 막 신기전같이 동시에 날아가는 거. 그럴 때 방사포지. 현재 방사포가 300km 이상 날아가면요 미사일하고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 방사포라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저 소련이 활용했던 그 카츄샤 그 미사일 비슷한 이제 지대지 이제 뭐 그런 네네. 지대지 포지 뭐. 지대지 포인데 이제 이게 이제 포로 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로켓으로 쏜다는 건데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 정혜영 씨가 통 크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참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게 네. 정의용은 네. 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계속 그랬잖아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 네네. 해결할 능력이 있다. 네. 그리고 하더니 2년 반이 쑥 지나니까는 시일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거. 북한이 뭐 미사일에 핵을 싣던 뭐 하든 뭐 거리가 얼마나 되든 그 위력이 얼마나 되든 그거는 아무 위중한 위협이 아니고 그러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 북한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대로 우리가 더 우위래 이제. 자기가 취임했을 당시에는 한반도가 위기 국면에 빠져들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이야기. 전쟁 위기라고 진짜 전쟁의 위기였고 그 위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평화 카드를 이용해서 잘 관리해왔고 그 위험한 그 북의 그 어떤 무력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아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거 정의형이 사실을 갖다 정의형 타조예요, 꽁이에요. 꽁타조입니다. 꽁타조. 원래 꽁이나 타조가 공이다 보면은 뭐 타조가 보면 꽁이 그 매한테 쫓기면은 머리를 콱 쥐어받고 머리만 막 숨기잖아요. 그리고 몸포닥포닥하고 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자나 치타한테 쫓기게 되면은 머리만 자기 모래 속에 쳐박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정우영 실장이 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해왔던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위에 우세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건 아무리 걱정할 것도 없고라고 국민들이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기만도 뭐 좀 수준에 있게 해야지. 이게 이런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겁니다. 네. 자, 우리가 그때 2017년에 최대 압박한 핵 포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전쟁 상황까지 몰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는 중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 모두 중지하고 북한은 2년 반 동안 뭐 이스칸데르급 뭐 미사일까지 뭐 네. 중장거리 뭐 저 ICBM 빼고 다 실험하고 네. 핵 보유국이 됐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는 그때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위협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저 뭐 북한보다 훨씬 우세고, 네. 아니 우리가 북한보다 더 실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면 이 지난 2년 반 동안 김정일한테 간하고 쓸게 다 빼주고 저기 비무장지대 그때 압박할 때도 지금 아무 일도 아니라며 미사일 네. 위협이 네. 저기 무슨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하고 네. 저 DMZ에 GP 철거하고 그건 왜 했는지는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우영 실장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2년 반 실장이기 때문에 이제 곧 물러날 거예요. 아니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야 진짜 김 실장, 네. 김 실장도 아주 차관 그 고위 관리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역사에 심판대에 올려야 됩니다. 2년 반 동안 국민들 그토록 속이고 국민들 그토록 기망하고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이제 난 이제 그만둘 거니까 나 모른다. 세상에 좋은 소리 다 하고 뭐 정의가 어쩌고 뭐 공정이 어쩌고 그러는 네. 제일 허망한 인간이 조국이 판명해 놨는데 네. 정의용은 조국 곱하기 10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나라의 안보를 맡아가지고서 지금 안보 태세 다 허물고 네. 안보 폭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네. 김정은이가 우리 대통령을 우리 네. 나라의 국가원수를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뭐 개자식이니 짓밟고 똥이나 찔기고 뭐 이러는 얘기를 하는데도 네. 그거는 모욕도 아닌 거죠. 브레싱이죠. 우리 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다정당함한 그 감성을 좀 북한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대통령 모욕한 거 아니겠네? 아닌데 제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은 네. 이제 우리 김 시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탄핵 소추된 거예요. 조사를 시작한다. 우리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탄핵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면요,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견안이 통과되면 네. 직무정지가 되는데 아닙니다. 하원이 조사 개시하고 그게 바로 탄핵 소추입니다. 그러면 그 하원에서는 결정 안 하고 그냥 증거 자료만 가지고 자료 상원에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참 재밌는 게 미국은 우리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원에서 결정합니다. 상원에서 결정하고 상원에서 결정할 때 이제 저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되는 대법원장이죠. 연방 대법원장이 되고 나머지 100명의 상원 의원들이 일종의 배심원이 되는 겁니다. 심판관이. 그러니까 하원에서 어제 뭐 230 몇 대 뭐 190 몇으로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니까 하원 탄핵 소추가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2016년 12월 10일 현상이 어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만 미국은 우리 같이 직무정지 제도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직무는 집행을 하되 계속되는 청문회나 그쪽 하원에서 조사위원회 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그립이 약해진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지금 코가 속잔데 뭐. 거기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화급한 마음에 미 국무부 부장관을 러시아 대사로 발령을 내었고 그 국무부 부장관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차관입니다. 국무부 장관의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를 갖다가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 문제는 일단 내 코가 석자니까 일단 무시 전략 내지는 현상 유지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립이 약해진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그건 뭐 명확한 거 같네요. 네. 그 김정은은 또 그걸 속내를 이제 간판해가지고 네. 이제 연말까지 이제 새로운 창의적 해법을 가져와라. 그런데 뭐 해법 뭔 해법을 갖고 가겠어? 그렇죠. 근데 북한은 사실은 못 견뎌하는 게 말려 죽이기 전략에 못 견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홍태수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리고 온통 난리를 쳤어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 이른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단 1mm도 안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제재는 안 풀어줬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뒷문이 이제 뚫려가지고 네. 이제 안보리 제재 압박이라는 게 이제 좀 약해진 건 약간 사실이지만 긴 바람이 살살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틀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어떤 봉쇄 틀은 유지하고 있고 일종의 고사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지금 보면 두려워하는 게 뭐냐니까 미국이 무시 전략, ignorance, strategy of ignorance라고 그러죠. 무시 전략을 통해서 그냥 봉쇄한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럼 북한은 못 견뎌.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도발을 해야 됩니다. 계속 도발해서 눈을 끌고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정의용의 논법이라면, 네. 어법이라면 네. 북한이 앞으로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뭐 위중한 위협 아니다. 네. 우리는 대비 태세 다 돼 있고 북한이
ICBM 이제 연말쯤에 쏠 걸로 뭐 다들 이제 전문가들까지 이제 가세해서 네. 저희도 어저께 뭐 보도해드렸지만 하면 네. ICBM 쏘면 뭐 아니 뭐 그거야 뭐 우리도 뭐 준비하면 한 달 내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북한 핵 아니, 우리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NPT 탈퇴하고 우리 탈퇴하고 후닥닥 하면 6개월이면 다 만듭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저 MB 정부 저 박근혜 정부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 정책이 엉망이었다고. 북한 뭐저 달라진 완전 거 많죠. 뭐 저 MB나 박근혜 때는 일종의 대북 봉쇄 정책을 하면서도 사실상에 그 보면은 우리가 한반도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벗었잖아요. 아니 군부무장해제하고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고 그렇게 펄펄 뛰면서 말이야. 김정은이가 그런 진정성도 몰라주고 MB 박근혜가 저 김정은이 목 졸라 죽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전쟁 위로 가서 나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네. 비핵화 김정은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 현존한 핵무기 철회했던 걸 내가 여러 번 확인을 했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제 저희가 황태수 TV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 세 가지 한국, 미국, 북한 미국은 지금 보면 제코가 석자라서 뒤로 빠지게 됩니다. 한국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무엇에 목줄이 잡힌 듯이 흔한 얘기 개 끌리듯 질질 끌려다닙니다.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네. 네. 정용이가. 근데 이제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이렇게 현상 유지 정책을 갖다 미국이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의 기술과 이 능력을 점점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태로 미국이 1년 동안 방치한 상태로 이 살짝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방치한 상태면 내년 정도 되면은요. 북한은 명실상부한 거의 인도나 파키스탄을 뛰어넘는 핵 ICBM 핵 보유국이 됩니다. 이때는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잘 살아야지 핵무기 가진 나라들끼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걱정하는 1973년 당시 키신저가 이끌던 미국의 국무부하고 레둑토가 이끌던 월맹의 정치국하고 협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 이 무능한 안보 정권이 네네. 문제 해결하겠다 자신했었잖아. 네네. 이제 그 얘기는 싹 빼버리고 네. 사실 그거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수선을 떨었냐고 그러면 그걸 왜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왜 수선을 떨고 왜 온통 난리를 치면서 그러고 이제 갖고는 뭐 아무 일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흔한 얘기를 볼장 다 보고 IMF 터졌을 때 네네. 그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그 얘기나. 한마디로 나중에 감옥 지금 갔어요. 북한이 핵 보위국 되고 나서 저 ICBM 성공 발사해놓고 난 뒤에 한국 안보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 집 변명이 되고 끝이 나는 거야. 우리 국민은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재인과 정의용은 네. ICBM 성공 발사한 핵 보위국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얘기를 해야지. 근데 위협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끝이 나는 건가요? 물론 하면 야당은 지금 뭐 묻고는 있습니까 그 얘기? 우리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야당이 있나요? 참 가슴만 답답할 뿐인 게 오늘 명색이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안보 컨트롤 타워를 했던 정우영 안보실장이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시험하고 있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9.19 군사합의의 위배가 아니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위중한 위험이 아니라고 본다는 그야말로 흔한 얘기를 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낸다고 그러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는 한번 뭐 5.3개 뭐 얘기도 저희도 하고 그랬지만은 네. 북한한테 그러면 위협도 아닌데 왜 양보를 자꾸 그렇게 다 했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아무런 위협이 아니면은 강하게 대치하고 압박하고 했었으면 되는 거지. 아니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고도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은 왜 그 휴전선 다 흘러내고 DMZ 다 흘러내고 북한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양보하고 그 답을 모르신단 뭡니까? 말이에요. 아니 청와대 정무비서관까지 하시는 우리 김영하 씨는 모르신단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손을 좀 줘보세요. 우리 민족끼리니까. 우리 민족끼리니까. 핵실험하고 그랬는데 저 핵도 우리 나중에 같이 쓰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이 걱정을 좌파들 해. 논리입니다.